제가 이건 약간 뭐 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은 JMS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얘기가 나왔네. 근데 근데 그 전에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하나님이 한 30명, 재림년 수가 한 50명인가 100명 있다며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그쵸. 거의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자칭들. 그러니까 거의 힌두교급으로 다신교 국가인 거죠 우리나라가.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뭐 우리나라면 독특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좀 사이비 현상과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인 면 이런 걸 결합시켜서 좀 이야기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신천지나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은 기본 국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재림 예수가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한반도, 이 척박한 땅에서 온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게 뭐 어떠한 기존의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성경의 기본 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해석을 상당히 이제 주관적으로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뭐 정도령, JMS 같은 건 자기가 정도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감록. 정감록에 근거해서 그래서 자기가 정도령이고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고, 그러니까는 한국의 어떤 토착 그 신화 혹은 토착 뭐 민담 설화 이런 것과 뭐 아기장수 설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결합을 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데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러한 민족주의 서사, 국뽕 서사 그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의 영웅서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반대급부라는 우선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 부조리한 어떤 체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성공적으로 뒤집는 의미에서의 그 영웅 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발달하지 않은 나라, 오히려 실패하고 그것을 반역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더 많이 아까 이제 흑곡두 장군이 아기장수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성공한 또 다른 어떤 세상을 바꾼 이야기들을 찾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역사적으로나 신화적으로 존재하는 이야기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 가져온 모델 속에서 사람만 한국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죠. 사람만 한국 사람으로 바꾸고 미래를 바꿀 어떠한 메시아, 예언자 뭐 이런 종류의 역할군들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어떤 효과를,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국뽕을 섭취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이게 이제 아마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우리나라 사이비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걸 생각하면 좀 효과적으로 맞물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이미 대한민국 주권을 빼앗겼을 때부터 이제는 뭔가 이씨의 나라가 끝나고 새로운 정당한 또 다른 어떤 예언자 선지자가 등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현실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이제 사이비 서사 같은 것들이 포괄적으로 민중을 먼저 파고들었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계보로서 이어진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죠. 사실 어떻게 보면 홍길동전도 일종의 그 율도국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현실 일종의 낙원이고 그 세계로 떠나는 대단히 종교적 결말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얘기가 점점 복잡한 주제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면 왜 그런 국뽕이 심하냐 그리고 한국의 종교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현세주의적이거든요. 기복신앙이 많고 불교도 현세주의적인 기복신앙이 되고 어떤 종교도 한국에 들어오면 현세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무속화되죠. 네, 그런 것들을 비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라는 것이 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지금 현세의 행복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 혹은 내세에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종교들이 많은데 그 종교들조차도 한국에 들어오면 지금 내 새끼, 내 남편, 내 부인 뭐 이런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종교가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뭐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교에서는 오히려 어떠한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현실의 그 범위를 벗어난 곳에 설정한 그런 목표
를 목표가 있고 이 지금의 이 구원을 내세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현실의 이 빈곤함, 궁핍함 이런 것들을 내가 견딘다. 나는 다 내어준다. 또 세속적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뭐 재산이건 뭐건 이런 거를 다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빈 몸을 거기에 의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속화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게 어떤 정통 종교 이게 제도화된 기성교단. 예, 기성 어떤 그 교회이고 오히려 이것에 반발해서 나오는 그러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종교들은 훨씬 더 금욕적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 내부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교주들은 금욕적이지 않겠지만 그렇죠. 우리나라의 종교의 어떤 독특한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하신 거죠. 식민주의에 기인한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적인 특성들도 있는 것 같고, 동아시아에서도 샤먼적인 정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이 종교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천지 물론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뭐 내부적으로 더 결속하면서 비밀 결사대처럼 그렇게 숨어 다니고 뭐 조사를 받지 않고 아무튼 그러면서 감염의 진원지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근데 너무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대한 반응을 보면 너무 이제 막 악마화한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약간 뭐 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은 JMS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얘기가 나왔네. 근데 JMS? 충격 고백. 근데 이제 왜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희 이제 국어 선생님 여자 국어 선생님이 JMS였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 친구를 저랑 제일 친한 친구를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고2 때까지 고1, 고2 때 같은 반이었는데 걔랑 이제 고3에 가면서 걔랑 대판 싸우면서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제 손을 잡으면서 진경아 우리 함께 뭐 배워볼래?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불편하던 차에 그래서 걔가 손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걔를 따라서 그 교회 인천에 그게 원래 그때 당시에는 뭐 낙성대 교회라고 그래서 낙성대에 그 본부 비슷하게 있었고 저는 인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천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 6개월인가 7개월 6개월 정도 이제 교리를 매일 배웠어요. 매일은 아닌 일주일에 한 번인가 가서 배웠는데 가서 이제 배웠던 거는 내 친구도 있고 또 거기에 가면은 제 또래에 남자 여자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여중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제 또래 남자랑 별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뭐 연합서클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기쁜 거죠. 내 또래 남자애랑 가서 토킹 어바웃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녔는데 다니다가 한번 그 서울에서 그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우리를 이제 그 선생님 그래서 우리를 그때 모닝스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모닝스타들이 선생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가 다 한복을 입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 한복.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이제 모르니까 한복을 몰래 가지고 와서 우리 친구 집에서 이제 그 갈아입고 근데 가서 이제 막 행사를 이제 그 선생님이 오실 때 부채춤 같은 거 추나요? 아니 부채춤 아니야. 한복 입고 그냥 박수 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한복을 입고 때 머리를 쫑쫑쫑 닦고 한복을 입고 딱 갔는데 우리 엄마한테 딱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기생년이냐 그러면서 머리채를 쥐어잡고 개패듯이 패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엄청 두들겨 맞고 이제 안 다녔죠. 안 다녔. 교리로 설득하기보다는 엄마 그냥 패는 게. 엄마의 폭력에 굴복하고. 그 선생님 설명에 의하면 선생님 아까 국뽕 얘기를 하셨지만 종교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결국은 리비도다. 남자들은 여자들 보고. 그러니까 저는 남자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 친구 싸웠던 친구랑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때 갔더니 이제 저의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막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대학교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분들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저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사실은 그때의 경험이 이렇게 길지도 않고 사실은 그 교리가 잘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무슨 뭐 메타포로 다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메타포다. 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뭐 아담과 이브의 뱀과 무슨 뭐 선악과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메타포로 막 설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저의 지적 수준에서는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 대단히 새롭다. 물론 뭐 저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대단히 새롭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사실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그 해석 자체가 너무 유치한 거예요. 유치하고 그리고 더 제가 이제 그랬던 거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 사실은 이제 JMS 왜 JMS가 한창 이제 뭐 PD수첩이나 이런 데서 다뤄지고 그랬을 때 JMS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의 그 표정이 무슨 벌레 보듯한 표정 있잖아요. 아니 얘가 얼마나 덜 떨어졌으면 그런 데를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굉장히 이상하다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너무 불쌍하고 가난하고 뭐 그런 사람만도 아니고 그리고 나름 굉장히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뭐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하게 되는 철학적 질문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그런 질문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악마화하고 그리고 막 배제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언더그라운드 2에서도 하루키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어떠한 뭔가 여분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받아들여질 만한 어떠한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네트워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배제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악마화되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기를 누군가를 악마화해서 자기를 선한 존재로 만드는 그 기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언론의 그런 태도나 이들을 악마화하는 그런 태도나 이들을 자꾸만 어떤 궁지로 몰아넣어서 절벽에서 떨어뜨리려는 이러한 식의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선생님 말씀이 이상론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종교가 만약에 우리 세속 국가잖아요. 세속 국가의 어떤 규율이나 규범이나 법을 위반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 샤를리 앱도 사건이 사실 그런 거였잖아요. 프랑스에서. 그 이슬람에 대한 혐오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유럽 국가에 있는데 프랑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세속주의 원칙이 결국 종교랑 그런 것들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슬람의 어떤 그 율법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급적 터치를 하지 않고 각자 시민으로서의 의무만 다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슬람에도 어떤 특정 종파는 할례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렇죠.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여성 인권에 대한 유린이 남아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용으로서 어디까지 봐줘야 될 것이냐. 아니 근데 그 종교의 이를테면 교리를 시천지가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막 이랬을 경우에 혹은 사람들을 이를테면 그루밍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특히 이제 신흥 종교 같은 데서 그루밍 성폭력 같은 건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신천지 같은 교단에서는 굉장히 은폐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럼 양지로 이를테면 사회화 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인가. 결국은 그것을 세속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그걸 용인해야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문제들이 소수자라는 있습니다. 이유로 용인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로 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 뭔가 이 주류 서사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다른 생각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뭔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 이미 지금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탈주술화를 겪고 그 근대에서 다시 현대로 넘어올 때 재주술화가 되면서 지금 막 아나키 같은 현상들,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너무 뻔한 이야기도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백신도 맞추지 않고 이상한 뭐 백신을 비과학적 거부하는 얘기하면서 사람들 거부하고 모임도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치 이게 진짜인 것처럼 퍼뜨리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사람이 죽느냐 마느냐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목숨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사회적 관용으로 더 용납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런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신천지 믿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시민으로서 저는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고 배제받아서는 안 되고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세속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뭐 백신 같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인 규칙들을 위반했을 때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우리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문제에서 사실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과 별개로 구체적인 프로토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제주술화의 시대에 가져야 될 것들은 그런 프로토콜들이지 사실은 거대한 원칙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대한 원칙은 다 동일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사회적으로 공직에 있었을 경우에 저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으로 경제부처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환빠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환단국이 실제로 믿고 그쵸. 그런 행사에 실제로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했을 경우에 이상한 정책을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제어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자, 끝도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 넘어가야 돼요. 일단 배터리 또 갈아야 돼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그러니까 가라. 자, 여기서- 캄다운하고 여기서 그다음에 잠깐. 자연스럽게 내 생각에 이게 다음 질문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끊고 가겠습니다.